근대문화유산 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영주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역사문화유산은 이제 고대, 그러니까 이제 부석사는 이제 고대죠. 중세보다 네. 이전이니까. 부석사 자체는 통일신라 때 세워졌는데 고려시대 때도 왔으니까요. 예. 우령수전은 고려 때 건물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고대와 중세, 그 다음에 소수서원은 근세, 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통해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네,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그런 곳이다. 진짜로 1000년 이상 세월을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물론 영주의 근대문화유산은 좀 독특한 게 정확하게 연대식으로 따지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초중반까지가 사실은 근대에 해당되는 네,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실 2차 대전 이후부터는 현대라고 그렇죠. 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금 근대유산 도시라고 하는 데들이 그게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렇게 소급되는 데들이 있는데 아마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 재건까지 포함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영주도 마찬가지로 1955년 그때가 뭐 단기 4,588년도 네. 쌍팔년도인데 그쵸, 쌍팔년도에. 네, 그때 이제 영주 중앙시장이 였나요? 그게 네, 이제 그게 원래 영주역이었다고 네,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면서 도시의 새로운 혁신과 또 뭐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50년대 정서가 좀 묻어 있긴 있거든요. 네. 아, 이거를 과연 근대문화유산으로 봐야 돼? 현대문화유산으로 봐야 돼? 따져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새마을운동 이전이니까 근대라고 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문화재 자체가 기준이 50년이기 때문에 네. 50년만 넘어가면 문화재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영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역시 등록문화재 근대문화 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데 의외로 근대 역사문화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직 익산, 군산, 목포, 통영, 서천 판교, 그 다음에 영주 제가 알기로는 이종 6개, 10개가 안 되는데 그 10개 안 되는 곳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도시재생이랑 겹쳐지는 곳은 솔직히 더 없거든요. 그나마 익산, 그 다음에 영주예요. 요즘 논산 강경에서 도시재생과 함께 근대유산 거리를 만들고는 있거든요. 네, 있는데 강경 자체가 근대문화 역사 공간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강경 안에 당연히 근대문화유산들이 많죠. 그리고 강경에는 근대문화유산들은 등록 번호도 2자릿수예요. 그 2자릿수 거의 앞에 막 12호 막 이렇거든요. 그게 점으로만 연결돼 있지. 근대 역사문화 공간은 그 점들을 연결해주는 선 도로까지도 포함되는 공간을 이제 문화재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경은 아직까지 역사문화 공간이라는 타이틀로 문화재는 아닌 거고, 근대문화 역사 공간이라는 타이틀로 등록문화재가 된 곳 중 되면서 도시재생이랑 같이 겹쳐져서 한 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현장 지원 센터까지 있어가지고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익산이랑 영주 두 곳 다 공교롭게도 철도랑도 관련이 있긴 하네요. 그냥 막연하게 포토스팟만 찾으려 하거나 뭔가 거창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맞아요.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펼쳐보면서 여기가 과거에 뭐였을까? 이런 건물이 남아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를 되짚어 간다면 또 숨은 재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관광지도에 있는 어디에 뭐가 있더라만 찾아가게 되면 단조롭고 재미없고 지루한 또 중간에 뭐 뭔가 F&B 공간이나 이런 특색 있는 데도 특히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전에 학습을 하고 가시면 좀 재미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형 중심으로 한번 그리고 교통로 중심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보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은 가보지 못한 영주 원도심들을 좀 더 다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점에서 해가 졌고 그쵸. 배는 고팠고 네. 안동 찜닭을 먹기 위해서는 또 안동으로 약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야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도심을 헤매지 않고 바로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안동 찜닭이죠. 인정. 인정.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거죠. 건데. 영주까지 왔는데 좀만 더 가면 안동이다.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안동 찜닭을 네. 먹어야만 한다였던 거입니다. 그 100km라는 게 왕복 100km 거리고요. 영주랑 안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찌됐건 경북 북부의 중심지는 안동이에요. 근데 안동과 더불어 영주, 봉화, 예천, 상주, 문경, 의성 다 한양만 한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조선 중기 후기죠, 다. 그리고 내노라는 성씨들을 다 본관이 다 뭐 안동김씨, 안동문씨, 청동김씨 다 이제 그쪽인데 풍양주씨도 원래 예천의 풍양면이에요. 네네. 풍산유씨도 그 안동의 그 풍산 다 조선 시대인데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됐다가 부각이 된 게 안동의 이제 독립운동가들. 지금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독립운동 관련 국가유공자가 나온 도시가 안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안동에는 안동이 안동댐이 있고 이마댐이 있는데 이마 쪽에 안동 독립운동 박물관이 있어요. 그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이 나왔던 석주 이상종 선생의 그 유명한 그 임천각 거기도 이제 안동이었고 이제 일제가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일부러 중앙선을 거기도 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잖아요. 네. 시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데가 안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2위가 경주입니다. 경주가 넓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경주보다 좀 더 넓은 데가 안동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 안동 사람들 자랑이 뭐였냐면 우리가 경주보다 앞서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면적이 우리가 경주보다 더 높다. 안동이 1위고 경주가 2위예요. 그다음에 등록문화재가 그러니까 지정된 문화재가 우리가 경주보다 더 많다. 우리가 문화재하면 경주잖아요. 신라, 천년, 고도에 막 땅만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는. 안동은 경주처럼 땅만 파도 나오는 이건 아닌데 그 마을 하나씩 다 들어있는 한옥들, 그 한옥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안 문서들 이런 게 문화재에다가 안동이 또 민속의 보고예요. 왜 성주풀이라고 그 네네. 집에 있는 그 조왕신 주방을 관장하는 신인데 네네. 그 신을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성주풀이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가장 많이 불려지는 성주풀이의 시작이 성주신 고향이 어디매냐 안동 땅 제비원의 소나무를 가지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결국 저희 거기도 갔잖아요. 이제 영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찜닭을 먹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또 가는 길목에 제비원이 있고요. 제비원이 뒤에 원자로 끝나잖아요. 네. 안동 입구에 역원이고 안동 소주가 유명한데 안동 소주 중에서도 제비원 소주 원래 좀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제비원 거기에 동네는 이천동인데 거기에 큰 석불이 있습니다. 석불은 말 그대로 그 돌로 만든 불상이 석불인데 석불도 그냥 완전히 조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큰 바위 절벽에 그냥 선으로만 새겼냐 해가지고 선으로만 새긴 석불을 마애불이라고 해요. 마애불. 근데 그 이천동 석불은 몸통은 마애불인데 얼굴은 따로 조각한 것을 위에다 올렸죠. 고려시대 때 석불이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때는 그게 안동의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밤에 가가 조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목구비를 제대로 못 봤었는데 그 낮에 보면 진짜로 짙은 눈썹 같은 거에 딱 눈도 움푹 약간 좀 들어가고 그냥 무뚝뚝한 좀 경상도 남자 좀 그런 이미지예요. 네네. 아주 한때는 막 안동의 상징 안동의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 정거장에도 이천동 석불이 다 그려져 있고 그랬었어요. 거기를 지나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이에요. 그냥 가는 김에 지나가는 길이야. 그냥 어차피 휴게소 어차피 쉴 거 여기 언제 오겠어. 그냥 가서 보자. 잠깐이라도 보자. 사진 찍으면 되잖아. 좀 이런 마인드긴 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동찜닭 먹으러 가면서도 두 군데를 또 보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이미 해는 졌고, 그쵸. 이 어느 정도 고지대에서 저희 덜덜덜덜 떨면서 가서 봤잖아요. 게다가 그때가 달이랑 목성이랑 목성이랑 금성이 금성이, 일렬이었다고 그거 봐가지고 사진 담겠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 사진 네. 잘 나왔네 못 나왔네. 거기서 본 행성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는데 이천동 석불을 비추는 불빛이 세가지고 제 스마트폰에는 잘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안동 전통시장의 찜닭골목으로 갔던 겁니다. 안동 구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컷 영주 얘기를 했는데 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안동이에요. 솔직히 안동이 이야기할 게 영주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찜닭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저희 또 간 데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린 시식 코너에 소세지 하나 집어먹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안동은 그런 곳입니다. 보통 이제 안동 하면 이제 유명한 음식이 그 찜닭하고 헛제삿밥이죠. 이번에 찜닭을 먹었는데 꼭 그 동네에 가야만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춘천 닭갈비도 이상하게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가 양도 많고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찜닭도 확실히 안동에서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양도 더 많고. 하여튼 가장 유명한 음식이 헛제삿밥, 찜닭, 그 다음에 이제 강고등어 얘기하는데 강고등어는 어차피 헛제삿밥에 같이 올라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갈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옛날 안동역 앞에 갈비거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한테 안동 처음 왔어. 음식 뭐 먹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전 솔직히 헛제삿밥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또 뭐예요? 제사밥은 알겠는데. 내 말 그대로 제사밥인데 가짜 제사밥이라는 거죠. 제사는 지내지 않고 밥만 먹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제 양반들이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야식이 끌릴 거 아니에요. 네.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인들한테 나 공부도 안 돼 출출하니까 밥 차려와 이러면 좀
면이 안 서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아유, 몇 대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네. 무슨 띠기 할매 제삿날이었네. 아유,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음식 준비해와라. 뭐 간소하게 급하니까 간소하게 해와라 뭐 해서. 마치 제사 있는 것처럼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먹었던 음식. 솔직히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동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양반의 도시. 제사 엄청 많이 지내고 지금도 4대 종사까지 다 하고 심지어 불천이라고 해가지고 서해 유성룡 선생이랄지 학봉 김성희 이런 분 제사도 지금도 지내요. 네네. 그럼 말 그대로 불천위.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제사를 4대조까지 지내고 5대조부터는 나중에 한번 몰아서 그냥 시제를 지내든지 이런 식으로 지내거든요. 왜냐면은 전부 다 모셨다가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대조까지만 제한을 한 건데 근데 이것도 실은 천민까지도 다 4대조를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도 당상관 이상은 4대조고, 막 몇 품 이상은 그냥 3대조고, 그냥 평민은 그냥 아버지만 지내도 된 거였는데, 조선이 신문제가 와야 되면서 전부 다 양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야? 왜 그래? 우리 제사 다 지내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다 이제 4대조까지 지냈던 거였는데, 조선시대 때 워낙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나라에서 그냥 무조건 제사 지내라, 후손들. 지정해준 것을 불천위라고 해요. 안 입을 자에다가 옮길 천자, 옮기지 말고 모셔라. 대표적인 뭐 학봉 김성일이랄지, 뭐 서해 유성룡, 퇴계 이황 당연히 불천이에요. 지금도 제사를 지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동가 막 떠오르는 게, 제사. 전 그런 의미 때문에 그 헛제사밥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진짜 가면은 녹그릇에 나와요. 제사 그 유기그릇에 나오고요. 네네네. 음식도 비빔밥이에요, 결국은. 근데 간장 비빔밥인데, 국도 왜 고춧가루 안 들어간 그 맑은 탕국 있잖아요. 네네. 그 탕국이 나오고요. 간장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나물러서 비벼 먹는 겁니다. 제사 음식이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안동, 전통도시로서의 안동, 그냥 그거, 안동 왔으니까 그걸 느끼고 싶으면 안동 음식의 시작을 그 헛제사밥이 낫지 않을까. 우선 헛제사밥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거기 식당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제일 안동스러운 거네요. 안동 찜닭보다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헛제사밥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제사를 지내는 고장이었기 때문에 제수로서 그런 음식을 하는 게 관습이 돼 있으니까는 좀 뚝딱 나올 수 있는 네. 건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메뉴를 유기해달라고 그러면은 뭐지? 이런 생각들 다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안동 헛제사법에 꼭 올라오는 음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네. 당연히 간고등어 올라오고요.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한 이유가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영덕인데 영덕도 거의 100k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영덕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안동까지 들고 오면 상하니까. 네, 그러니까 소금을 엄청 친다고요. 엄청 쳐도 이게 안동까지 오면은 약간 꼬릿꼬릿하게 발효가 되거든요. 사그면서 오는 거죠. 네, 엄청 짜면서도 이제 콩콩한 그 맛으로 원래 먹었던 게 안동 강고등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먹는 강고등어는 그런 콤콤한 느낌은 없고 짠 맛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약해진 거죠. 음. 요즘 이제 옛날처럼 이제 안 짜게 드시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냉장해 갖고 오니까요. 안동이 옛날에 가장 짜게 먹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을. 네네. 저 옛날 학부 교수님이 선배 중에 안동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선배는 짜장면을 먹어도 간장 타서 먹었다고. 그 정도 좀 짜게 먹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고등어가 헛제사밤에 또 올라오고 또 뭐가 올라오냐면 돈배기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네, 맞습니다. 먹는 상어 찐 거죠. 네, 그 민물상어였나? 연안상어를 요리한 거죠. 네네. 호남 지방 같은 경우에 네, 홍어 홍어랑 먹는 똑같습니다. 것처럼 뭐 잔치 때라든 이런 때 안 내놓으면은 결례가 될 그러니까 정도로 많이 그것도 먹는 있고 곳이라서. 홍어도 그렇고요. 그 상어도 그렇고 얘네들이 암모니아 발효를 해요. 그래서 돈배기도 홍어 못지않은 향과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안동의 특이한 음식이 안동 식혜가 있어요. 약간 식혜랑 물김치가 합쳐진 느낌. 그러니까 빨간색 무가 쫑쫑쫑 썰어져 있는 빨간 동치미에 식혜 밥알이 있는 느낌. 그래서 처음 드실 때는 이게 뭐야 싶긴 해요. 막 시큼하면서도 또 톡 쏘면서도 좀 이상하긴, 좀 매우면서 좀 칼칼하면서 좀 이상하거든요. 하여튼 안동에서 먹는 발효 음식. 안동 식혜가 있고요. 안동 지역에 삼한시대 때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압독국이었나 뭐였나. 그때 뭐 진한 소국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사로국이 이제 당시 신라가 네, 사로국이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면한 상어를 먹었다. 그래서 돈배기의 역사는 2000년 넘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읽는 역사책에 나온 건 아닌데 고고학의 발달 때문에 그때 당시 고분에 있는 이제 유체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먹었나가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쪽 지역이 아주 옛날에도 연안 상어를 먹었다. 네. 그리고 쇠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동 찜닭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거기 계시던 분들이 그 선조들이 쇠고기 먹었고 닭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돈베기도 마찬가지로 연안 상어 먹었대더라. 뭐 이런 내용 보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찐 로컬 푸드네? 뭐 이런 생각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동 유명한 게 국수죠, 국수. 안동국시. 아, 네, 안동국시. 안동국시는 안동에서 먹어본 적은 없고 이상하게 서울 마포에서 먹었는데 근데 안동 분이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특징은 그 면에 콩가루를 넣어가지고 콩가루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면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동국수는 또 특징이 꼭 좁쌀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게 특징이라고 하고 그다음 물고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안동 또 유명한 음식이 민물고기 생선 매운탕일 거예요. 네네. 저는 경상도의 다른 말은 낙동강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낙동강 속에 특히 안동은 안동댐, 이마댐 큰 줄기도 2개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민물고기 상당히 많이 먹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민물고기 매운탕도 안동댐 옆에 좀 유명하긴 하는데 그다음 또 유명하다기보다는 또 안동에 또 밀려오고 했던 게 머버리 찰떡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시루떡 같은 건데요. 시루떡 내지는 찰떡인데 그냥 일부러 큼직하게 썰어줘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한 입 넣으면 좀 개걸스럽게 네, 좀 묻어먹게 바보처럼 만드는 좀 또 찰떡이니까 말도 못하고. 네, 그래서 쫄깃쫄깃하니까. 네, 그래서 머버리 찰떡 그것도 좀 한창 밀려고 했던 그런 음식인데 그리고 그렇게 특유의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안동 나름 특유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래된 문화가 있다는 네, 얘기인 거고. 그죠. 사실 안동이 안동 소주가 유명했던 몽골 침략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몽골 군대가 주둔을 하고 몽골 군대가 말을 키우던 곳들이 몽골 사람들이 그때 소주를 마셨었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소주가 전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소주가 고려 말 원나라를 대상으로 항쟁하던 그 시절에 이제 문화적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안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려 건국이랑 관련이 있어요. 후삼국 시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네, 후삼국 때 팔공산 전투에서는 견훤이 크게 이기죠. 네. 왕건을 절치부심해가지고 제대로 복수를 한 게 고창 전투인데 그 고창이 바로 안동이었고. 그때는 여기가 이름이 고창이었군요. 네. 그때 이겼을 때 도와줬던 분들이 나중에 태사직위를 받는데. 그 태사묘가 네, 그래서 3명 성씨를 받는데 김씨, 권씨, 장씨예요. 그러니까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가 그때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네. 왕건을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후삼국 시대 얘기네요. 네. 그러면서 이름을 하사해 준 거죠. 여기를 평정해가지고 동쪽이 편안해졌다 해가지고 안동이라는 이름이 그 왕건 이후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안동이 거점 도시가 되던 시절이 1000년 전이다. 그쵸. 네, 고려가 창업하던 당시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커진 거고, 그 무량수전 앞에 그 무량수전 현판을 공민왕이 써줬다고 그래요, 고려. 그 공민왕 때 그 홍건적, 네네네. 그 주원장이 그 홍건적의 잔당대에 네네네네.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때 개경이 털리고 공민왕이 피난을 영주, 갔대. 안동까지 피난을 갔어요. 어. 그 안동 피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고려 지지 세력이고 큰 도시다 보니까 안동까지 피난을 갔겠죠. 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무량수전 현판도 고민왕이 썼다. 네, 썼다고 하고 그럼 지금 무량수정 글자가 고민왕의 그런 썰이 실적인 거네요. 네, 그런 썰이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그런 전승이 있다. 네네. 네. 왜냐면 낙관이라 그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안동의 전통 놀이 중에 그 차전놀이가 있고요. 또 네. 노다리 걷기라고 해가지고 안악내들이 둘씩 어깨 동무하듯이 해가지고 강에다가 사람 다리를 만들어주고 거기 위를 이제 걸어가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게 공민왕이 피난을 왔었을 때 왕비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젖지 말라고 안동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다리를 만들어줘가지고 건너갔던 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분이 노국공주인가? 홍건적이 침입할 때쯤에 노국공주가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이도 있고 차전놀이도 있고 이제 그랬던 도시죠. 고려하고도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동 시내 한복판에 삼태사 묘가 딱 남아 있죠. 안동 하면은 안동 뭐 권씨 뭐 해서 특히 안동 김씨 예, 세도 정치하면은 세도 정치 생각하니까 조선 후기 당파와 관련돼 있는 지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당쟁을 일으키던 분들은 한양에 있었지 안동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죠. 게다가 안동 쪽은 태계 이황이고 태계 이황이 동인이고 그 제자들이 이제 북인하고 남인인데 솔직히 북인은 오히려 남명 조식 쪽이 더 가깝고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PK, TK 정서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네. 거짓말 좀 더 보태가지고 남인이 좀 TK이고 북인이
PK예요. 남명 조식이 산청, 함양 그쪽이고 곽재우랑 다 그쪽 네네네네, 사람들이고 네. 태계 이양 안동 사람이고 네. 그 수제자 학봉 김성일 안동이고 그다음 서해 유성룡 안동 안동이고. 풍천 네, 그쪽이고 그쪽 라인은 다 원래 동인 남인이었는데 숙종 때 장희빈 이후로 남인이 몰락을 하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경상북 유림은 사실상 진출이 안 돼요. 솔직히 안동김씨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서인 계열의 이제 서울 쪽 그 양반들인 거고요. 혹자는 안동이 그렇게 양반 문화가 센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벼슬 얻기는 쉽지는 않고 양반 행세는 해야 되겠고 근데 전라도 쪽에서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힘이 있다는 걸 땅으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안동은 솔직히 그렇게 해도 좀 여유롭지가 않고 그나마 안동이 경북에서 땅이 가장 넓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안동은 땅이 넓은 거지 들판이 넓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풍산 쪽이 그나마 좀 네네네. 들판이 있거든요. 전라도처럼 뭐 만석군 이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 물론 석주 이상용 집안은 만석군 집안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라는 걸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족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학이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통혼 이런 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증명하려면 제사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제사 문화가 더 발달 쪽으로 갔다는 썰도 있긴 하죠. 현 시대가 또 한 번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다가 시들해지고 요즘 챗 GTP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또다시 뭔가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도입을 해야 되고 뭔가 R&D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되다 보니 더 실사구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동, 조선, 뭐 유림, 뭐 사림 이런 얘기 나오면은 타파해야 될 그러니까. 인습인 것처럼 생각되긴 하는데 오늘 저희가 탐방 다닌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는 이게 또 굉장히 또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네요. 그 불천이 제사 같은 것은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무형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빙이 돼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새로운 형태로 계승이 되게 되면 메타버스 안에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괴랄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오만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망의 이제 찜닭 얘기하죠. 찜닭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간김의 로컬 철도 관사마을 시리즈 영주 안동편을 듣고 계십니다.